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6명이 붙었잖아요. 근데 1등이, 이거 찍어주세요. 1등이 얼마 썼어요? 이거 이해가, 24억 3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왜 샀어요?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생성읍 송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임야인데요.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저기 흙이 쌓여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이 땅입니다. 땅 평수는 948평, 용도는 자연녹지입니다. 단가는 29억 4천에 나왔는데 현재 14억 4천, 49%까지 떨어졌죠. 임야니까 지목변경할 때 돈이 굉장히 적게 들죠. 여기 보면 나무도 한 그루 없잖아요. 나무도 한 그루 없으니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장점이 뭐냐면 보시면 알다시피 4차선 바로 붙은 땅이에요. 붙은 땅이고 이쪽으로는 2차선이 들어가고 저쪽으로도 8m 서방 들어가 있습니다. 사거리인 셈이죠.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땅은 빠졌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당되고 이 뒤로 한 50m, 60m 쭉 퍼져 있는 땅이죠. 때에 따라서는 여기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가드라인까지가 도로지만 이 안에 한 200평 정도의 국가 땅이 껴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도로와 들어오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가감 차선이죠. 쉽게 말해서 그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단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쭉 찍어 보실까요? 자, 여기는 뭐 임야 상태, 한가한 집, 여기 하나 이제 건물이 하나 있고요. 뒤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좋긴 참 좋은데 무엇을 할까가 가장 큰 걱정거리죠. 무엇을 할까? 우선 자동차가 많이 다니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을 생각해 봐야 돼요. 타이어 가게, 주유소, 또 그 외에는 세차장. 이 세차장이 요새 좀 뜨죠. 세차장과 카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 보이진 않는데 저쪽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모텔은 어떨까? 자,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앞에 서 있어요. 요 앞에. 근데 여기 도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잖아요. 요거 빨간 색깔입니까? 같은 우리 땅이에요? 요거? 국가 땅입니다. 아, 국가 땅이에요? 네. 아, 여기 국가 땅 확실해요? 네네네. 이거 봐요. 한 필지, 두 필지인데 다 국가 땅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국가 땅이라는 얘기예요. 나 언뜻 봐갖고 우리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 앞에가 국가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다 국가 땅. 이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가 다 우리 땅이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 이 모텔을 하면 좋은데 모텔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드라이빙 모텔, 쉽게 말해서 무인 모텔이잖아요. 이 무인 모텔, 드라이빙 모텔은 큰 도로로부터 50m 떨어져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빙 모텔은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무인 모텔은 상관없거든요. 무인 모텔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텔에 뭐 자리가 따로 있나요? 지나가다가 편리하면 들러서 쉬고 가는 게 모텔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해보고 또 뭐 큰 대형차 펑크 난 거 처리하는 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데 아직도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이게 땅이 용도가 계획관이다. 그러면 물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계획관리는 40%를 지니까 한 1000평 가깝게 되니까 약 400평 가깝게 질 수 있죠. 들어올 때 편하고 나가기 편하면은 물류는 최고잖아요. 우리가 그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역시 투자니까 향후 이 평택 이 지역, 송화리 지역의 발전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큼 발전할 수 있는 원천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발전이 안 되는 동네면 사고 나서 계속 근심이 쌓이잖아, 근심. 근데 발전이 되는 곳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갑자기 뭐가 됐다, 뭐가 들어온다, 점점 땅값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데이터 조사에 의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그 공사는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사무실 가서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명드릴 게 그 경기도 평택시 사거리에 있는 땅 토지죠. 계획관리 지역. 그거 조사를 마저 해봤었어요. 해봤더니 좋은 점은 그 안정리, 그 미군 부대 들어온 데가 한 직선거리로 1.5km. 차로 가보니까 한 2km 돼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우도시로서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찰할 마음을 좀 먹었는데
여기 사진에 보듯이 도로가 여기 도로죠. 중간에 국가 땅하고 다른 땅이 끼어 있는데 여기 가드레일을 쳐놨잖아요. 이걸 내가 물어봤어요. 의심이 좀 들어서 여기는 접근할 수가 없다. 여기가 사거리 모양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큰 거리에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려면 이 좁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시호구 일일이 뭐 대항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도로를 보면 이거 보세요. 잘 보이나요? 그럼 이쪽으로 접근하려니까 바깥에 남의 땅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건 국가 땅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도였었어. 그래서 부동산을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이 땅도 꽤 가치 있는 땅인데 자동차 양이나 뭐 도로 폭이나 그게 좋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협조가 없어서 팔길 계속 못했구나. 채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받았구나. 이게 300만 원을 얘기해요. 부동산에서 평당 300만 원. 거의 900 몇 평이니까 거의 한 27억은 나가는 땅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못 판 이유가 이제 이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럼 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나라고 해서 이 사람 협의가 잘 된다는 생각은 못 갖는 거야.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은 양은 보통 따따블 부르더라고. 감당이 안 돼. 따따블이 동천만 원 달래는 얘기인데. 동천만 원씩 100평만 원 잡아도 이게 10억이야. 이 땅하고 비슷하려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포기했는데 이걸 6명이나 붙었더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명이나 붙은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무조건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 다 바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 그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는 이 땅으로 출입하는 방법을 뭐 찾아떼거나 예를 들어 맨 끝에 이 거리가 있거든. 사거리에서 거리가 있어 맨 끝으로 출입을 하는 방법을 일단 왜 안 알아봤을까? 거기까지 안 짚었거든. 사거리에 그 간결이 있어. 어디서부터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 계속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런 마당에서 난 저 끝에까지는 안 짚어봤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속으로 그 당시에 그 생각을 좀 더 안 해봤을까. 그 다음에 그 말한 부동산에 가서 이 사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로 안 된 것 같을까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는가. 그건 내가 아마 우리가 딱히 뭘 해야 될지가 조금 어정쩡했었거든. 모텔도 생각했다, 뭐 건재장도 생각했다가 마음에 100%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가 그냥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된 것 같아.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6명이 붙었잖아요. 근데 1등이 이거 찍어주세요. 1등이 얼마 썼어요? 이거 이해가 24억 3천. 이해가 안 가요. 평당 260만 원꼴입니다. 그럼 부동산에서 300만 원 정도 가요 그랬는데 그거 다 준 거 아니야. 진짜 팔으려고 하면 이거 못 받을 거 아니야. 이거 왜 샀어 이 사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족보를 뒤졌죠. 족보를 뒤지니까 바로 나와요. 뭐냐면 이 산 사람이 이름이 양경진 잘못 봐도 같은 사람이야. 채권이 20억 정도 되는 거야. 많이 써도 지가 갖는 거 아니야. 지가 갖는 거니까 많이 썼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쓰면 물건도 놓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 그냥 많이 팍 써버리고 그 돈 다 지가 더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당하겠냐고. 들어갔어. 이 사람은 당할 수가 없죠. 이 앞에 사도가 있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좀 받았겠지. 나중에 해결한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앞땅의 관계자라든가 앞땅하고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땅 욕심이 나니까. 우리가 도저히 짐작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연에 내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 앞땅 사람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겠죠. 먼저.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런 것까지 접근한 사람은 참여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들어갔어도 1등은 죽어도 못한다. 왜? 채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이 많다 보면 이걸 먼저 봐야 돼. 채권자가 이거 먹겠는데. 왜? 채권자가 받을 돈이 많으니까. 딴 사람들은 15억만 쓸 것 같아. 이 사람은 24억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도저히 못 당하죠. 거의 건축 허가를 이중 근리시설로 받아놨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허가를 사오거나 아니면 취소시키고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도 좀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허가를 받았더라도 준공이 안 나는 게 많지. 사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입이 돼서 같이 한 걸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틀어버리면 이 허가도 다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야 될 거야. 아마. 이 앞에 있는 사도 주인과 옛날 주인을 다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 해결이 안 되면 천상 우리는 이 허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사오는 게 안 된다면 죽이거나 아니면 경매법에 의해서 그걸 받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허가 난 걸 갖다 우리가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주로 국토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케이만 나오면 그거 갖다 들이밀면 시에서 듣더라고 말을. 그 화성시에서 그렇게 통과한 적이 있었어. 이것도 평택이니까 또 한번 짚어보고 안 되면 국토부에 질의를 던져서 사례를 보면 다 사례가 엄청 많아요. 비슷한 사례를 딱 건져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이 와요. 그 답변을 가지고 이 평택시에다 집어넣으면 거의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 사도로 허가를 획득한 상태였다면은 저거를 그냥 도로로서 인정해버리고 완전히 허가를 사올 수 있는 게 됐었겠네요. 아, 그건 좀 까다롭네. 국토부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 질의의 답변이 좋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평택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아, 이건 좋은데요. 옛날에 그 아빠 사도, 이거 도로 아니잖아요. 이거 일본 도장도 또 받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또 이제 골치 아프지지. 재밌어, 나 이런 게. 아, 또 풀어봐야지. 재밌지, 뭐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허가권은 줄 수 있는데, 이 사도가 갖고 계신 분의 권리가 계속 도로를 쓰게 할까요? 그런 의문을 공무원이 괜히 한다는, 괜히. 내가 볼 때 괜히 하는 거지. 나한테 아주 불편한 거야. 그러면 괜히 해갖고 그걸 나한테 요구할 수 있죠.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그걸 다 받아봐야 되죠. 그럼 번거로움이 또 하나 생기는데, 그때는 또 할 수 없지. 또 한번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대우를 하든지 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일체적인 답변은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아니고 사도가 있는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의 문제가 또 공무원이 괜히 짚어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